오늘은 인물 합성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저희가 작업을 할 거는 인물 합성 스마트 필터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 소스 있죠. 자, 이거는 이제 최종 결과물을 이렇게 이제 합성을 해볼 텐데요. 진짜로 그 뉴욕 전망대에서 찍은 느낌이 나죠. 근데 사실은 이 소스는 이 소스입니다. 이 소스와 그다음에 배경 소스는 뉴욕 소스예요. 그래서 이 두 개 소스를 이렇게 합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스마트 필터라는 걸 사용을 해서 두 장면의 톤 앤 매너를 맞추는 그런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 사진을 보시면, 그러니까 합성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뭐 셀렉션 작업을 해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눕기 딴다 그러죠. 눕기 따는 작업을 해서 이미지를 겹쳐 놓는다고 자연스러운 합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두 사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비슷하게 이제 맞춰줘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 인물 사진 같은 경우에는 뒤에 배경이 아웃포커싱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심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얕은 심도로 촬영이 된 사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배경은 어떤가요? 이 배경은 심도가 굉장히 깊죠.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건물부터 저 뒤에 있는 건물까지 지금 다 포커스가 맞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이미지가 찍힌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자연스럽게 합성을 하려면 이 뒤에 배경은 약간 흐리게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좀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톤은 지금 이 인물 사진의 톤은 밝고, 그 다음에 컨트라스트가 약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건물 도시 배경의 사진은 저녁 무렵에 찍었기 때문에 톤이 좀 어둡죠. 약간 그 다음에 컨트라스트가 비교적 강하게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톤 차이도 손을 봐줘야 돼요. 그래서 합성을 하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결과를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해볼 텐데요. 저희가 전에 했던 것처럼 띄워놓고 같이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를, 자, 바를 잡았죠. 바를 잡고 사이에다가 딱 집어넣으실 수가 있거든요. 파랗게 줄이 생기죠. 파랗게 줄이 생겼을 때 마우스를 딱 놓으시면 여기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은 눕기를 따야겠죠. 그렇죠? 요 인물 눕기를 따야 되는데, 자, 일단 따보겠습니다. 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을 사용을 하시겠어요? 자, 일단은 이 오브젝트 셀렉션 툴을 사용을 하셔야 되겠죠. 스마트 오브젝트 툴로 작업을 해볼 텐데요. 자, 저희가 요 셀렉트 서브젝트 기능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셀렉트 서브젝트 버튼이고요. 그러면은 포토샵에서 자동으로 인물의 형태를 따주죠. 따주는데 이게 이제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Select and Mask 버튼을 눌러서요. 지금 뷰 상태를 블랙 앤 화이트 상태로 놓고 보면은 지금 이 부분, 그렇죠? 여기 지금 기둥 있는 부분인데, 기둥 있는 부분이 지금 화이트로 표시가 되죠. 그러니까 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부분을 이제 블랙으로 칠해주면 됩니다. 블랙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요 세 번째 아이콘을 선택을 하시고요. 얘는 지금 플러스로 되어 있는데 플러스가 되면 안 되고 얘는 이제 빼야 되죠. 그렇죠? 뺄 때는 그러니까 검은색으로 칠해주는 겁니다. 빼는 거는. 그래서 Alt 키를 누르시고 칠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 부분이 이제 지워졌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를 아웃풋, 어떤 형식으로 아웃풋을 만들 거냐면 New Layer 형태로 아웃풋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New Layer를 선택을 하시고 OK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물의 눕기가 자연스럽게 따졌죠. 자연스럽게 따졌는데, 자, 배경을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여기 눈이 꺼져 있죠. 그래서 배경을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자, 여기 지금 완성된 걸 보면 여기 난간이 있어요. 난간이 없으면 이상하겠죠. 그래서 이 난간까지도 좀 같이 따줘야 됩니다. 난간도. 자, 그러면은 요 밑에 있는 이 그물망은 뭐 따려면 딸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니까요. 이거는 좀 제외를 하고 여기 지금 파이프 모양만 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떤 툴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시겠어요? 이럴 경우에는
펜툴로 하시는 게 제일 낫겠죠. 그래서 펜툴을 사용을 해볼 거예요. 펜툴. 그래서 자, 확대를 하셔야겠죠. 펜툴 사용하려면. 그래서 일단은 왼쪽을 먼저 작업을 할 거예요. 왼쪽을. 그래서 펜툴로 선택을 바꿔주시고요. 펜툴 선택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 펜툴의 옵션 바에서 패스로 되어 있도록 해주세요. 쉐이프가 되면 안 되고요. 패스 상태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펜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펜툴 때 연습했었죠. 그죠? 직선을 그릴 때와 곡선을 그릴 때 달랐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직선이니까 그냥 클릭 하시면 돼요. 손은 안 따요. 손은 어차피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손은 형태대로 안 따셔도 돼요. 이렇게 따시면 됩니다. 지나가도록 그냥 따세요. 이렇게 러프하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가방도 그냥 러프하게 따면 돼요. 왜냐면 겹치는, 지금 인물이랑 겹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러프하게 따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여기는 좀 정확하게 따야겠죠. 자, 이 부분. 지금 파이프가 연결되는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따줍니다. 자, 이 핸들을 끊어줄 때는 Alt키를 누르시고 끊어준다 그랬죠. 이렇게 곡선이 될 때는 클릭하고 살짝 당기시고, 근데 곡선이 필요 없는 경우는 Alt키를 누르고 핸들을 끊어주시라 그랬죠. 이렇게. 그리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손바닥 바뀌면서 화면을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Alt키와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줌인 아웃을 하실 때는 Alt키 누르고 마우스 가운데 휠로 줌인 아웃 하시면 돼요. 그죠? 네, 또 화면 옮길 때는 스페이스바 누르고 손바닥 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일단 왼쪽만 했으니까 오른쪽 것도 작업을 해야겠죠. 그래서 오른쪽 것도 역시 파이프만 따주시면 돼요. 손은 무시하세요. 그냥 손은 지나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패스를 이렇게 따시면, 자, 일단은 패스 따는 작업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패스를 하셨죠. 작업을 하셨으면 얘를 이제 셀렉션을 해야 되겠죠. 셀렉션을 해서 요 따야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요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패스. 자, 요 패스 패널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이 패스의 요 썸네일을 하면 이거 셀렉션화가 되죠. 그렇죠? 셀렉션화가 되셨는데 지금 잘 보시면 이 셀렉션이 외곽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외곽에 지금 점선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쪽으로 영역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셀렉션을 인버스 시키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셀렉션을 인버스를 시킵니다. 지금 안쪽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걸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컨트롤 J 눌러서 이렇게 레이어를 하나 또 복사를 해줍니다. 그러면 배경을 가리고 보면, 그렇죠? 지금 보시는 난간, 이 파이프 난간만 깔끔하게 작업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두 개의 이미지는 합쳐주겠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는 빼고요. 백그라운드는 합치면 안 되고, 백그라운드는 빼고 지금 인물하고 난간 두 개의 레이어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시면 여기 마지 레이어라고 있죠. 마지 레이어. 이게 이제 두 개 레이어를 합치는 거예요. 나눠져 있는 레이어를. 그래서 마지 레이어를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인물하고 난간만 딱 하나의 레이어로 합쳐졌죠. 인물은 셀렉션 작업이 끝났죠. 자, 그러면 앞으로 얘를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럼 배경으로 가져오려면 어떻게 가져오시면 될까요? 자, 이 레이어를 이렇게 탭에다가 올립니다. 탭에다 올리고 그냥 마우스 띄면 안 된다 그랬죠. 아래로 배경이 되는 이 레이어 아래로 내려주시면 돼요. 얘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위치를 좀 잡아줘야 되겠죠. 하단에 있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자, 하단에 이렇게 내려주고요. 내려주고 지금 보면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여기 건물이 머리 위로 딱 올라와 있어서 구도가 좀 이상하죠. 그렇죠? 여기 완성된 영상을 자연스럽게 건물을 옆으로 옮겼는데, 그러려면은 크롭을 좀 시켜야 돼요. 이 화면을 좀 길게 크롭을 좀 시키겠습니다. 그럼 크롭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크롭 툴의 옵션을 보시면 여기 델리트 크롭 픽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체크되어 있으신 분들은 얘를 체크를 꺼주세요. 체크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얘를 체크를 꺼주세요. 자, 왜 꺼야 되는지는 지금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체크를 꺼주시고 여기 사이드를 이렇게 줄여줍니다. 그다음에 잘라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엔터키 누르면 잘리죠? 그 다음에 이 백그라운드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고요. 맨 아래에 있는 레이어 선택을 하시고 무브 툴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백그라운드를 옮겨보세요. 자, 그러면 이 옆에
지금 이 크롭된 옆에 픽셀도 살아있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아까 여러분들이 크롭 툴에서 요 델리트 체크를 하셨으면 얘가 잘린 부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를 체크를 해지를 하고 이동을 해주시면 잘린 부분에 픽셀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옮겨서 구도를 다시 잡을 수가 있어요. 잡아주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두 개가 이렇게 눕기를 따서 인물과 배경을 합성을 했는데 이질감이 많이 느껴지죠. 그렇죠? 합성이 됐다는 티가 팍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배경을 블러 처리를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인물의 색감을 뒤에 배경과 맞춰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스마트 필터라는 거를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 필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원본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여러 번 보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필터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려면 얘를 스마트 오브젝트 상태로 바꾸셔야 돼요. 일단 그래서 이 인물부터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 인물부터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레이어에서 스마트 오브젝트, 그래서 컨버트 투 스마트 오브젝트. 자, 이렇게 스마트 오브젝트를 바꿔주면 여기 표시가 생기죠. 그래서 스마트 오브젝트의 기능은 원본을 보존하면서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본을 보정하면서. 자, 그러면 일단은 톤을 맞춰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레이어에서 이미지에서 어드저스트먼트 하셔서요. 일단 컨트라스트를 좀 바꿔줘 볼게요. 그래서 브라이트니스 앤 컨트라스트를 적용을 해줍니다. 브라이트니스 앤 컨트라스트 메뉴가 나왔죠? 그러면은 일단 브라이트니스는 좀 어둡게 바꿔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컨트라스트는 좀 강하게.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배경과 잘 어울릴만하게 바꾸시면 돼요. 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 배경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 되셨으면 오케이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스마트 필터라는 게 만들어져 있죠. 그렇죠? 레이어 아래에 보시면. 그래서 이 브라이트 앤 컨트라스트 해보세요. 자, 이게 원본. 그렇죠? 지금 브라이트 앤 컨트라스트를 조절을 한 거. 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좀 더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채도가 낮죠. 인물이 채도가 좀 낮으니까 채도를 좀 조정을 해주면 다시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가서 이번에는 채도 조절하려면 여기 휴 세츄레이션을 해줘야 되겠죠. 휴 세츄레이션 열으셔서 자, 일단 세츄레이션을 손을 봅니다. 채도를 좀 배경이 채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인물도 채도를 좀 높여줄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채도를 좀 높여줬습니다. 그렇죠? 또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밑에 보시면 스마트 필터에 휴 세츄레이션이 또 적용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만 더 해줄게요. 하나 뭐 할 거냐면 여기 지금 레드 끼가 그러니까 옐로우 레드 요 끼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물에 있는 요 레드 끼 컬러를 살짝 좀 빼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어드저스트먼트 가셔서 자, 이번엔 커브를 보세요. 자, 그럼 커브가 추가가 됐는데 저희는 이제 레드만 뺄 거기 때문에 이 채널에서 RGB로 되어 있잖아요. 얘를 레드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 커브는 여러분들이 RGB 이 채널을 선택을 해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어두운 쪽에 레드를 좀 빼줄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게 어두운 쪽이에요. 어두운 쪽. 그래서 어두운 쪽을 지금 요 포인트가 있죠. 포인트를 안쪽으로 여러분들 밀어보세요. 안쪽으로 밀면 값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이 밀면 어떻게 돼요? 얘가 초록색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이 밀면 그러니까 살짝만 어두운 쪽의 컬러를 살짝만 빼줍니다. 그리고 이 밝은 쪽은 올려주시면 어떻게 돼요? 레드가 올라가죠. 그렇죠? 레드가 올라가니까 살짝만 이렇게 미묘한 변화니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적당히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두운 쪽 위주로 해서 레드 컬러를 살짝 빼줬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여기 3개의 필터를 적용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언제든지 얘를 추가하거나 제거하거나 하실 수가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배경 레이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블러 처리를
그래서 얘도 역시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꿔서 스마트 필터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경 선택을 하시고요. 레이어에 가셔서 스마트 오브젝트 주시고요. 바꿔주시고 필터를 적용을 해볼 텐데 일단 두 가지를 좀 적용을 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보통 이제 블러 처리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필터에 가셔서 여기 블러, 블러 중에서 가우시안 블러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일단 가우시안 블러를 적용을 해볼게요. 자, 가우시안 블러 하면 이렇게 적용이 됐죠. 그래서 이 레디우스 값을 적당히 이렇게 조절하시고 너무 많이 주면 굉장히 이질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주지 마시고 살짝만 해줍니다. 이렇게 살짝만 적용을 해줬어요. 자, 그 다음에 오케이. 이게 지금 가우시안 블러를 이제 적용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블러를 적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필터에 가시면 여기 블러 갤러리라고 있어요. 블러 갤러리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시프트 필터가 있습니다. 시프트 필터. 그래서 얘는 뭐냐면 자, 적용을 해보세요. 적용을 해보시면 이 지금 블러 값을 좀 올려볼게요. 블러 값을 좀 올려보시면 자 지금 보시면 이 가운데 부분은 블러가 적게 먹죠. 그렇죠? 그리고 이 외곽으로 블러가 많이 먹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틸트 시프트 렌즈라는 게 있습니다. 그 렌즈의 느낌을 구현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틸트 시프트 렌즈는 포커스를 아웃시킬 그 부분을 이 렌즈를 조정을 해서 블러 값을 그러니까 포커스 아웃되는 정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블러가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분적으로 어느 부분은 블러를 많이 적게 먹고 그런 식으로 이제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블러의 영역을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 라인이 있죠. 라인을 여러분들 이렇게 조정을 하셔가지고 블러가 적용이 되는 영역을 조절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있죠. 자, 동그라미를 이렇게 조절해 보시면 얘가 살짝 이렇게 휘어지기도 해요. 기울어지기도. 이런 기울기도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포인트 움직이시면 중앙 값도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적당히 주시면 식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당히 주셨으면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블러 갤러리에 블러도 적용이 됐고 지금 가우시안 블러도 적용이 됐죠. 얘를 눈을 껐다 해보시면 이건 틸트 시프트만 줬을 경우 근데 틸트 시프트만 주면 조금 어색하죠. 가우시안 블러를 같이 주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줬어요. 그 다음에 하나를 좀 더 해볼 텐데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를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 그래서 이 두 개의 이미지의 톤을 같이 잡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의 특징이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는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들에게 동시에 효과를 주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드저스트 레이어 만드시려면 제가 지금 마우스로 가리키고 있는 요 버튼, 자, 요 버튼을 누르셔가지고요. 어드저스먼트 레이어를 추가하시면 돼요. 그래서 레벨 값을 좀 조절해 보겠습니다. 레벨 값. 그래서 레벨 적용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 레벨 값을 조절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프로퍼티스라는 패널 쪽에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프로퍼티스 안 보이시는 분들은 자, 윈도우에서 프로퍼티스를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프로퍼티스에서 여러분들이 어드저스트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면 프로퍼티스 창이 뜹니다. 그래서 지금 이 레벨은 요 슬라이드 3개 가지고 이제 조절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 가운데 있는 게 중간톤이에요. 중간톤. 그래서 중간톤을 이렇게 조금 더 손을 보시면 지금 같이 때문에 그렇죠? 톤이 같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이질감 같은 것들을 더 없앨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컨트라스트를 좀 강하게 줘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 컨트라스트를 좀 더 강하게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적당한 값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두 개의 다른 이미지들을 이제 합성을 하실 때 단순히 이렇게 눕기만 따서 겹쳐 놓는다고 자연스러운 합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두 개의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서 컬러 톤을 맞춘다든가 아니면은 뒤에 배경을 뭐 아웃포커싱 시킨다든가 뭐 이런 작업들을 해주셔야지 자연스러운 합성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합성이 되려면 사진을 찍은 각도가 어느 정도 맞아야 돼요. 각도가. 그러니까 지금 이 인물도 살짝 카메라가 이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찍었잖아요. 도 위에서 내려다보고 찍었고
근데 만약에 건물 여러분들 배경을 선택을 하시는데 올려다보는 배경의 건물을 찍었다고 했다. 아무리 해도 톤을 맞추고 해도 이질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앵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소스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때 비슷한 각도에서 찍힌 앵글과 그 다음 비슷한 라이팅 상태 그런 소스를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것도 인물 사진 같은 경우에 뒤에서 라이트가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배경도 태양이 이쪽에 카메라를 향해 들어오고 있죠. 근데 이런 빛의 방향도 맞춰주셔야 돼요. 그 정도, 그러니까 앵글하고 밝기, 빛의 방향 이 정도는 맞춰주셔야지 이렇게 포토샵에서 여러분들 합성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합성을 줄 수가 있어요.